안녕하세요. 컴퓨터학부 글로벌 소프트웨어 18학번 김현우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는 2020년에 11기로 활동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학부 시바 컴퓨터 전공 18학번 배찬우입니다. 저는 소마에서 13기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마를 지원한 이유가 군대를 가기 전에 다른 활동 뭐를 하나 해보고 싶었었는데 이제 학교 공지를 찾아보다가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라는 활동을 알게 되었고 학교 선배분들한테 물어보면서 꽤 괜찮은 활동이란 걸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프로젝트를 장기간 동안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서울에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군대를 전역할 즈음에 지인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개발자로서 뭔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알아보다가 소마를 알게 됐어요. 국가에서 지원을 빵빵하게 해주고 그리고 굉장히 인지도 있는 부트캠프란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마음속으로는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군대 가기 전에 그냥 마무리하는 느낌이 좀 더 컸었기 때문에 좀 기간을 길게 잡고 일단 준비를 시작했었고요. 저는 아마 3개월 정도 기간을 잡고 군대 그냥 이제 코트에 만약에 떨어지면 군대 간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조금 마음이 편한 점도 있었지만 애초에 하루에 문제를 그렇게 많이 안 풀었던 게 브론즈, 실버, 골드 문제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중에 이제 단계 2개 정도 골라서 하루에 2~3문제씩 푸는 걸 그냥 꾸준히 했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코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알고리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쳤을 때는 웹이랑 DB 문제가 같이 나왔어서 자바스크립트 쪽 책을 좀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했었던 기반이 있긴 하지만 그쪽 웹도 이제 처음부터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좀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꽤 된다는 거는 알고 있었고 저는 군대에서 알고리즘 문제를 저는 꾸준히 풀어왔기 때문에 코딩 테스트에 대한 걱정은 없었어요. 저도 백준으로 준비를 했었고요. 뭔가 계속 그 코테를 준비한다는 마음은 아니고 그냥 꾸준히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그냥 계속 풀어왔던 것 같아요. 코테가 다가왔을 때는 조금 더 푸는 느낌으로 준비를 그냥 간단하게 했던 것 같아요. 기수마다 확실히 좀 다른 게 내가 면접을 봤었을 때는 약간 느낌이 자소서에 완전 기반된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왔었고 예를 들면 뭐 이제 자소서에 적었던 주요 내용 중에 학교 과동아리 저기 LNC에서 이제 봉사단 운영을 했었던 걸 적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봉사단을 했으니까 그 초등학생 대상으로 했던 교육에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어떤 걸 제일 중요시하면서 가르쳤냐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랑 이제 못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차이를 이제 어떻게 좁힐 거냐라는 질문도 받았었고 알고리즘 관련된 문제도 묻는 게 2차 코테 때 3문제 다 풀었는데 그 문제 관련해서 왜 이렇게 푸셨어요? 라고 먼저 물어보시면서 다른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는 고려를 해보신 적이 없나요? 그런 질문도 있었던 것 같고 저를 포함한 저희 동기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본인이 낸 포트폴리오를 기반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소마 프로젝트를 진행할 만한 인재인가를 좀 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자석 예약 서비스 이런 거를 물어봤을 때도 좀 더 기획적으로 파고드시고 기술적으로 이걸 진짜 구현했는지 어떤 기술을 썼는지 알고 썼는지 이런 거를 좀 물어보시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만한 인재인지를 좀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은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기반한 질문이 많이 나온다. 약간 이런 거죠. 그렇죠. 제가 봤었던 면접은 그랬던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스펙트럼이라는 프로젝트는 이제 저희가 학교 생활을 할 때 단순히 그냥 학교 수업을 듣고 그런 수업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같은 대외 활동을 한다거나 해커톤이나 대회에 참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참여를 하기 위해서 자소서 같은 거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정리할 수 있는
총집합된 플랫폼이 없다라고 그때 생각을 해서 그런 걸 기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현하려고 했던 게 시작이었었고, 이제 좀 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추가했었던 기능으로는 기록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했던 활동들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앞서 말했던 기능과 뒤에 이제 얘기한 기능을 합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선정할 때는 되게 엄청난 고통이 따르잖아요. 기획을 이거 주제를 정해놓고 이제 멘토님들이랑 협의를 하면은 바로 리젝 이렇게 먹기 때문에 엄청 고민하다가 하나 딱 나온 게 기타에 관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타를 칠 때 뭐 코드를 보고 기타를 치잖아요. 그러면 레손 안에 그런 코드들이 다 들어있으면 어떨까? 그거를 그냥 앱으로 쉽게 실행시키고 플레이할 수 있으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타를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코드를 바로 앱으로 제공을 하고 뭐 없는 코드들은 바로 코드를 생성을 해주는 것도 있고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 코드를 사용자가 직접 수정을 하거나 그 코드를 올리거나 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유튜브를 엮어서 음원을 동시에 재생시키면서 코드까지 보여주면서 박자까지 재주면 뭐 기타 연주자를 위한 통합적인 악보 서비스를 만든 거죠. 거기에다가 뭐 없는 악보나 잘못된 악보들은 직접 수정이나 자동 생성할 수 있게까지 만들어 놨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타 연주자들을 위한 악보 서비스인데 연주까지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업이랑 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마는 서울이고 저희는 학교 대구다 보니까 평일에는 학교를 다니고 주말에는 KTX에 타고 올라와서 서울에서 뭐 소마야 일을 하고 일요일 막차 타고 다시 내려오고 그 월요일 아침에 또 학교 수업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평일에는 학교, 주말에는 서울, 주말에는 뭐 소마 이런 식으로 1학기는 진짜 거의 탈진할 정도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기차비도 엄청 많이 들고 쉴 틈이 없다 보니까 그 에너지도 엄청 소비되고 그래서 사람이 거의 뭐 말라가죠. 1학기 때는.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를 열어서 그 연수생인데도 같은 연수생들을 이제 가르쳐주는 행사가 되게 자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더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도 볼 수 있고 이제 내가 모르는 거를 그 사람들이 아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배울 수 있는지를 이제 연수생들한테 들으면서 간접적으로도 경험을 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는 이제 직접 질문을 하면서 또 배울 수 있는 창구가 된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도 되게 배울 수 있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경력이 되게 많으신 현직자 분들이랑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쭉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엄청 큰 경험이 되죠. 저희끼리 이렇게 작은 토익 프로젝트를 해봤자 어느 정도 깊이의 한계가 있는 거고 뭐 그거를 이제 실제 전문가 멘토님들이랑 같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엄청 큰 경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어떤 눈이나 아니면 프로젝트의 가치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이랑 확실히 다르게 보는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이제 본인이 했던 프로젝트가 상당히 괜찮다 아니면 이건 창업을 할 만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소마를 운영하는 사무국 측에서 그런 거 관련해서 창업적 지원도 해주고 추가적으로 이제 멘토링 같은 것도 소마 활동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하게 해줘서 창업에 생각이 있다면 소마를 하는 것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이 굉장히 많고 뭐 노트북 구매라던가 뭐 교육 구매라던가 뭐 그런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고 그거 덕분에 저희는 또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